전북 특별자치도에 특별한 게 없는 익산. 지난 1월 18일 전라북도가 전북 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고 2023년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더니 전북이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되었죠. 1896년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변경된 이후 128년 만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좋냐고요? 일단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게 되면서 자치권이 강화되고 중앙정부의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산업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고 제도가 뒷받침된다고 해서 꼭 발전이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스스로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 무슨 특성이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오늘은 전북에서 전주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익산시를 찾았습니다. 익산은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익산의 인구는 27만 명입니다.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어 익산시가 된 이후로 1999년 33만 5천 명까지 인구가 늘었다가 그 이후로 계속 줄기 시작하면서 23년 말 27만 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북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도 99년 최고 16.5%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13.3%로 많이 내려간 모습이죠. 명색이 전북 제2의 도시인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계속 치고 올라온 군산시의 인지도도 밀리는 게 익산시의 현 주소입니다. 상권을 탐방하기 전에 인구 감소와 지역 인지도를 얘기한 이유는 이 문제들이 상권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익산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역사책에서 배웠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떠오릅니다. 국보 11호로서 백제의 문화를 대표하는 역사 자원이죠. 미륵사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국립익산박물관과 어린이박물관도 공들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역사 문화 자원은 그대로 관광 자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륵사지 석탑 주변으로는 관광 요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관광의 요소는 항상 4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교통 접근성, 음식, 숙박, 이벤트. 그런데 미디어 아트 페스타와 같은 한시적인 이벤트를 제외하면 교통 접근성은 떨어지고 주변에서 먹을 만한 음식점은 찾기 어렵고 하루를 온전히 즐길 만한 콘텐츠가 없으니 숙박시설이 발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리적으로 주변을 개발하기 힘들다고 해도 하나의 코스로 인식되어야 지역 경제에 연계 효과가 있는데 미륵사지 석탑은 익산 관광의 코스라기보다는 하나의 외딴 유적지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점으로 존재하는 것은 미륵사지 석탑뿐만 아니라 익산의 상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로 찾은 익산시 모현동 부근입니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대형 마트나 영화관이 상권의 앵커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롯데시네마가 입점한 건물은 주변에서 찾기 힘든 대형 시설입니다. 그런데 2층은 물론이고 1층 곳곳에 공실들이 눈에 띄죠. 주변 수요에 비해 건물이 크다는 생각도 들지만 뭘로 채울지 고민 없이 일단 지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은 무슨 가게를 어떤 면적으로 채울지 초기부터 계획해서 상업시설을 기획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무작정 크게 지으면 상업시설들이 알아서 입주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이렇게 공실을 장기화하고 건물의 수익성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상권이 침체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안쪽 골목으로는 고깃집, 초밥, 이자카야 등이 보이고 특히 호프집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래된 가게보다 최근 들어온 가게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상권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좋은 신호지만 얼마나 매출이 발생하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모현동 자체만 보면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임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필요한 가게들이 밀집해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돌아본 상권은 영등동입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CGV가 밀집해 있어서 현재 익산의 가장 번화한 상권으로 뽑히고 있죠. 상권의 규모도 가장 큰 편이어서 대로변에는 대형마트와 병원, 약국, 학원 같은 시설, 커피 전문점이나 생활용품점, 휴대폰 매장과 아웃도어 매장이 분포하고 있고요. 한 골목 안쪽으로 호프집, 이자카야, 포차, 고깃집, 횟집 같은 먹자 골목이 나타납니다. 더 안쪽 골목과 사이길에는 바들이 많아서 젊은 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모현동 상권과 비교하면 먹거리도 다양하고 주점도 더 많습니다. 의료시설, 교육시설, 유통시설에 더해 먹자골목과 오락시설까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층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홈플러스에서 서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는 원광대학교와 원광대 병원이 위치하는데요. 그 앞쪽으로 익산대학로 상권이 분포합니다. 신동 상권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모현동이나 영등동에 비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대학가 상권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젊은 대학생 고객층이 예상되고요. 이 상권에도 고깃집, 호프집이 많습니다. 보세 옷가게나 액세서리 전문점도 종종 눈에 띄지만 안쪽 상권은 대부분 주점 위주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익산에서 가장 크고 집중되어 있다는 세 개 상권을 돌아봤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익산역 좌측에 형성된 모현동 상권으로부터 원광대 앞 신동 상권은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택시로 10분, 걸어서 30분 내로 갈 수 있는 인접 상권이죠. 다시 신동 상권에서 영등동 먹자골목까지는 거리로 1.8km, 택시로 10분,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세 개 상권이 불과 3, 4km 내에 위치한 인접 상권이라는 거죠. 여기에 익산시 4대 상권이라고 하면 익산역 동쪽에 형성된 중앙동 상권도 포함되는데 여기까지 포함해도 대략 2, 3km 내외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있는 상권들이 인접 거리에 밀집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손님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상권으로 유입될 고객이 크게 다르지 않겠죠.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겁니다. 한쪽이 크면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두 가지 사실이 이런 제로섬 게임을 더욱 부추깁니다. 첫 번째는 외부 유입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인구는 계속 줄고 있죠. 나눠 먹을 파이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이쪽 저쪽 상권이 결국에는 모두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상권의 컨셉트가 겹칩니다. 브랜드도 겹치고요. A 상권이 술집이면 B 상권은 다른 구성이어야 하는데 세 개 상권이 다 주점 위주의 먹자 골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입점한 브랜드도 유사하고요. 이렇게 컨셉트가 겹치면 결국은 큰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구성이라면 모현동과 신동이 영등동으로 다 뺏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익산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시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보다는 개별로 플레이하는 거죠. 관광 자원이든 상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시각으로 지역별 역할을 찾아내고 그걸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네요. 결코 익산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북 특별자치도가 해야 할 숙제가 지역색을 찾는 것이니까요. 특별하다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해질 수 있는 특징을 찾는 것입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